우리 무진이와 테라,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반려견을 키우면 때가 되었을 때 당연히 해주는 수술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무진이와 테라의 일이 되고 보니까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녀석들의 멀쩡한 장기를 드러내는 전신 마취의 수술이라는 수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덜컥 마음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꼭 해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인위적으로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게 과연 윤리적인가? 무진의 첫 가임기가 찾아왔는데 더는 미룰 수 없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건강한 아이들에게 굳이 수술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중성화를 권하는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죠. 무진이처럼 암컷인 경우에는 자궁 안에 염증과 고름이 차는 자궁 축농증이라는 위험한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나이가 든 암컷에게 생길 수 있고 발견이 늦으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선 종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다만 예전처럼 몇 개월 전에 하면 몇 % 예방된다 라는 것이 모든 개에게 똑같이 적용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컷인 테라도 고환 질환을 막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부 전립선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수술하는 게 당연히 낫겠네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중성화도 결국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수술 뒤에는 살이 찌기 쉬워질 수 있어서 먹는 양과 운동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죠. 그리고 성호르몬은 번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몸이 자라고 뼈와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견의 경우 몸이 다 자라기 전에 너무 이른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다른 건강 문제들이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별과 크기, 성장 속도, 건강 상태, 그리고 사는 환경까지 살펴보고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쭈? 무진이 다닐 거야? 어? 무진아, 다닐 거야 이게? 하나는 테라 건데? 누가 다닐 거래? 테라야, 일로 왔어. 어떡하지? 테라야? 응? 네 거 가서 챙겨. 테라, 네 거 가서 챙겨 먹어야지. 포기하는 거야? 내가 남자니까 포기하는 거야? 아니면 서열에 밀리는 거야? 지금 무진이 예민한 시기니까 봐주는 거야? 최근에 수의학 지침도 모든 개에게 같은 시기에 수술하기보다는 각 개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자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테라 먹게 해줘.
너 이 새끼 배부르잖아. 이쯤 되니 고민이 더 쉬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수술하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있고 너무 이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중 자료를 찾다가 유럽에서는 중성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봐봐,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나 봐. 우리의 마음에 드는 답을 찾은 것 같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럽 전체가 중성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한 동물의 장기를 예방 목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신중하게 보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원치 않는 번식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중성화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어요.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경향은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에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의 정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이와 테라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알아 지금 눈치챘어. 물 뿌릴 거라는 걸 눈치챘어. 야 너네 물속에 퐁당퐁당하면 시원할 텐데. 우리 무진이랑 테라처럼 암컷과 수컷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산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임신이죠. 암컷개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발정이 옵니다. 그런데 발정 기간과 임신 가능한 시점은 개마다 차이가 또 크더라고요. 출혈이 보이는 며칠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발정의 첫 신호가 나타난 때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분리해야 해요. 무진이 시무룩해졌어. 시무룩해졌어. 수술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발정기 동안 서로 전혀 닿을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도 따로 하고 이 관리를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테라 일로 와. 테라 나와. 옳지. 무진이도 나와.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테라.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무진이와 테라도 새끼를 낳고 엄마와 아빠가 되어보면 좋지 않을까 했죠. 자기와 닮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그건 역시 우리의 감상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암컷이 새끼를 한번 낳는다고 해서 건강에 더 특별히 좋다는 근거도 없었고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는 난산이나 응급수술의 위험도 있습니다. 새끼를 낳게 한다면 부모견의 건강과 유전 질환도 살펴야 하고 태어난 강아지들이 평생 살아갈 가정까지 책임 있게 찾아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될 기회를 주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의 평생을 시작하는 일이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쯤 낳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예전처럼 가볍게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테라. 왜? 테라. 괜찮아, 테라. 그래서 우리 무진이와 테라는 중성화를 해야 할까요?
아직 저희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가능하면 지금의 몸을 그대로 지켜주고 싶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다면 그에 따르는 관리와 위험까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죠. 반대로 수술을 결정한다면 병을 예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기보다 두 아이의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났는지, 각자에게 알맞은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수의사 선생님과 더 자세히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성화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수술을 선택하는 마음에도 사랑이 있고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려는 마음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던 그 다음의 책임까지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겠죠. 무진과 테라에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저희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중성화 수술을 하셨나요? 수술한 뒤 달라진 점이나 수술하지 않고 생활하며 겪은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들려주세요. 서로의 선택을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무진이와 테라에게 맞는 답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